그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생활 밀착형 의제들을 발굴하고 그 생활 밀착형 의제들을 가지고 이제 예를 들면 그 의제들의 개선 과제라든지 그런 건 구출된 개선 과제를 가지고 실제로 이제 생활 안에서 실제로 개선되는 사례들을 만들어 간다. 또 그런 것들을 전파 확산한다. 그런 의미가 있고요. 지금 선정된 의제는 기본적으로 지금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골목길과 그다음에 에너지, 주거 이 세 가지 주제를 좀 다루고 있는데 최종적으로는 이 각각의 이제 의제 솔루션뿐만 아니라 이 세 가지를 통합한 어떤 그 솔루션 같은 것들도 좀 고민하고 있는 단계고요. 그래서 나중에 최종적으로 그런 사례들이 잘 모아져가지고 이런 것들이 진짜 서울의 생활을 좀 바꾸는 그러한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이제 시작된 일입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이제 보행권 문제를 얘기할 때는 주로 이제 걷고 싶은 길이라든지 또는 보행 환경 개선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대부분 골목길이 아니라 어떤 대로변이라든지 이런 것들 중심으로 가게 됐는데요. 근데 실제로 이제 시민들이 이 보행 환경 문제를 직접적으로 느끼는 곳은 바로 내가 집 앞을 나서면서부터, 그러니까 내 집 앞의 골목길에서부터 그런 보행의 문제점을 느끼게 되죠. 그리고 또 하나는 사실은 이 골목길이라고 하는 것은 이전에는 그 마을 사람들이 만나는 장소이기도 했고 하다못해 아이들의 놀이터이기도 했는데 지금은 완전히 자동차가 점령해 있거나 또는 실제로 어린이 교통사고의 경우는 오히려 이런 이면도라든지 골목길에서 나는 사고가 훨씬 더 많고요. 심지어는 어린이 보호구역이라고 하는 곳에서도 사고가 나는 지경이니까 실제로 우리가 얘기하는 이 보행권 문제 회복은 어떻게 보면 이 골목길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하는 거 아니냐, 그런 취지에서 이 의제를 선정하게 됐고, 또 단순히 물리적 개선뿐만 아니라 마을의 커뮤니티라든지 소위 마을의 문화를 부활시킬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될 수 있겠다, 그런 차원에서 이제 골목길 의제를 선택하게 됐습니다. 골목길 의제의 경우는 작년에 기초적인 시민 설문조사와 그다음에 전문가 토론회, 그다음에 시민 300명이 참여하는 시민 토론회를 거쳐서 사실은 이 의제가 확정이 됐고요. 그다음에 걷고 싶은 서울 만들기 시민 공모전, 올해 진행될 시민 공모전과 연계해서 총 10개 지역을 지금 현재 선정해 놓은 상태고요. 그래서 라운드 테이블은 이 10개 지역에서 실제로 그 지역 주민들이 본인들 마을의 골목길의 보행 환경에서 어떻게 평가하고 생각하는지 하고 또 어떻게 개선했으면 좋을지에 대한 의견을 모아내는 작업이 진행될 거고, 또 그 라운드 테이블 안에는 실제로 이제 관련 전문가라든지 전문가의 자문이라든지 또 이해 당사자들과의 논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라운드 테이블이 진행될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10개 지역에서 진행되는 라운드 테이블의 결과가 결론적으로는 향후에 실제 이 골목길을 개선하는 지역을 선정하는 것에 반영이 될 거고요. 그래서 한 2개 지역 정도 선정을 하면 올해처럼 이제 실제로 예산이 이제 투입이 돼서 골목길을 개선하는 작업들로 아마 이어질 계획입니다. 지금 올해 새로 선정된 10개 지역 외에 올해 실제로 한 군데에서 정말 실제로 이 골목길 개선 사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굉장히 많이 이슈가 되고 서로 간의 이견이 그러니까 마을 주민 간의 이견이 생기는 문제가 뭐냐면 이 거주자 우선 주차 구역 문제, 결국 주차 문제라는 거죠. 근데 아마도 이 이슈는 앞으로 이제 이 골목길의 의제가 진행되게 되면 사실 모든 지역에서 아마 이런 이슈들이 나오게 될 것 같다. 그런데 이제 아까 또 말씀드렸지만 실제로 이제 이 골목길이 차지하는 위상과 가치라고 하는 문제에서 우리가 그동안에 계속해서 보행 환경 개선을 얘기는 했지만 실제로 생활 안에서는 결국 자동차 중심의 사고에서 여전히 시민들이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니냐라는 걸 오히려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런 걸 어떻게 풀어내느냐가 아마도 이 골목길 의제가 앞으로 만약에 좀 더 발전하거나 또는 이게 더 확산된다고 할 때 가장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될 거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그래서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주목하고 있는 이슈 중에 하나고요. 그래서 지금
실제 보행 환경을 개선하고 있는 그 해당 지역들의 그 문제들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주민들과의 합의 과정 이런 것들을 이제 면밀히 볼 필요가 있고 또 거기에서 어느 정도 어떻게 합의가 이루어지는지를 잘 따라가고 우리가 밀착해서 모니터 한다면 지금 선정된 10개 지역에 그대로 적용할 수도 있는 하나의 사례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현재 주목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현재 라운드 테이블은 이제 아마 10개 지역에서 이제 진행될 거고 그동안에 진행된 지역들에서 이제 진행 사항을 보면 그러니까 행정과 관련 전문가와 주민 이제 아마 그 주요하게는 이제 차별 주체들이 이렇게 될 텐데 주민들의 경우는 뭔가 좀 기대가 좀 있는 것 같고 실제로 이제 우리 마을의 골목길을 개선할 수 있다라고 하는 기대가 좀 있는 반면에 또 한편으로는 또 아까 얘기했던 거주자 우선 주차라든지 이런 문제들 때문에 주민 간에 서로 이제 상반된 의견들이 또 부딪히게 되고 이런 우려가 있고요. 또 행정에서는 그동안에는 이제 이런 류의 사업들은 대부분 행정이 주도적으로 집행을 하거나 진행하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주민이 주체돼서 진행되는 것에 약간 난감해하거나 낯설어하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고요. 또 전문가들은 실제로 자기들이 갖고 있던 이론적 근거라든지 배경들이 실제로 현장에서 어떻게 구현되는지를 볼 수 있으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상당한 기대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라운드 테이블이라고 하는 것이 전문가, 그 다음에 행정, 그 다음에 주민들을 어떻게 보면 훈련시키는 하나의 계기가 될 수 있지 않겠나라는 측면에서 3자 모두 약간의 기대 우려 이렇게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골목길의 위상을 앞에서도 말씀드렸는데 결국 사람길로 다시 재탄생하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부터 사람의 것이었고 길이라고 하는 것은 근데 골목길에 결국 휴머니티가 다시 살아난다. 인간성이 다시 살아난다. 그래서 인간성 그 다음에 사람길로의 위상을 다시 찾는다. 근데 그런 게 단순히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10개 지역, 뭐 11개 지역 이런 것을 넘어서 가지고 그 서울에 적어도 서울의 골목길은 사람길로 다시 재탄생되는 것들이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고 그 다음에 또 그런 재탄생의 과정은 행정이라든지 전문가 중심이 아니라 실제로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요구와 또 주민들의 바람 또 주민들의 합의 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람길로 재탄생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 골목길의 최종 목표일 수도 있겠고요. 또 이런 게 단순히 서울을 넘어서 가지고 이제는 이제 우리가 우리 내 집 앞에 골목길을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사람 자동차가 아니라 사람 중심이어야 되고 또 사람 중심으로 회복되고 또 마을도 마을의 또 인간성이 회복되는 그런 계기가 되고 또 실제로는 그렇게 구현된 곳들이 계속 늘어나는 것 이게 최종적인 목표 개인적으로.